길었던 이혼 소송을 마치고 5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이혼하기까지 장장 1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남들은 이혼도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이지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 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순전히 계산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니, 시어머니도 큰 문제였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던 그 사람도 문제였죠. 적어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시어머니와 연을 끊더라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야말로 모자 사이가 똑같아서 답이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도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어쩐지 그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잘 마무리되어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너무 신난 마음에 제 사연을 마지막 제 이혼 피날레로 공개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전 시어머니가 듣고 있다면 당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사람을 괴롭혔는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사실 전 남편이 저보다 3살이 어려서 저는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하필이면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이 제 직속 선배이자 직장 상사라 연이어 거절하기 뭐해서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자기 후배인데 사람이 정말 괜찮은 것 같다며 저한테 자꾸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굴만 보고 제 돈으로 차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날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어이없게도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저는 연하라고 하면 어쩐지 애 같을 것 같고 저한테 의지할 것 같아서 막연하게 싫었던 건데 막상 그 자리에 나가보니 전 남편은 연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 참 어른스럽고 매너가 훌륭했어요. 제가 젠틀하고 지적인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호감이 생겨 그랬는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연하가 싫었던 것처럼 남자 쪽에서 연상인 제가 싫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오히려 연하인 여자가 별로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어쩐지 어린 여자는 자기 이용하고 벗겨먹을 것 같은 선입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소개팅 제의를 받았을 때 오히려 제가 능력 있는 연상이라 기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둘 다 콩깍지에 씌었던 건지 어째 대화도 술술 잘 되는 것 같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죠. 말이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는 건 남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당시 제 또래의 여자들은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해 이것저것 현실적인 조건들을 많이 맞춰보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결국 같이 사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하려면 현실적인 조건보다도 그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봉도 저보다 적고 홀어머니가 있는 남편의 조건 따위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은 저의 그 점을 정말 좋아했어요. 자신의 환경보다 자기를 더 자세히 봐줘서 고맙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첫날부터 예상을 깨고 소개팅 자리가 좋았던 저는 은근히 애프터를 기다렸고 그 사람은 헤어질 무렵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현희 씨가 마음에 무척 드는데 현희 씨는 어떠세요? 혹시 아직은 잘 모르겠으면 저 몇 번 더 만나보실래요? 라며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고 그게 시작으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은 그 사람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다른 연인들처럼 어쩌다 다투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고보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인간이라 곧바로 시시비비를 가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오해는 빨리 푸는 쪽이라 싸움이 하루 이상 길어지는 일이 없어서 좋았죠. 그렇게 4년 넘게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제가 연상이다 보니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싫더라고요. 집에서는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 얼른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프러포즈를 하길 기다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그런 인상은 주고 싶지 않았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지. 결혼하려고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고 혹시 그 사람이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또한 존중해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느 때와 똑같이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중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나는 자기가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아서 별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여자친구가 나이가 더 많으면 쉽게 결혼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래? 저는 기다리던 결혼 얘기가 나와 반갑기도 했지만 그 순간 저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저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걸 들키는 꼴이고 아니라고 하면 저 말이 쏙 들어가 버릴 것 같아서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고 다음 날 저는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저기 있잖아. 어제 얘기한 거 말이야. 나 어제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는데 할 말이 있어. 나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괜히 자기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만난 시간이 길다고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자기 마음이 더 궁금해. 뭐야, 정말이야? 나야 당연히 자기랑 결혼하고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바보. 그럼 우리 더 시간 끌지 말고 올해 안에 결혼하자. 어때? 저는 그 사람이 올해 안에 결혼하자는 말에 심쿵했어요. 이놈하고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하기로 하고 난 뒤 저한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반반 결혼? 응. 나는 남녀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 돈도 노동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누가 돈을 더 벌어오고 누가 더 많이 집안일하고 그러면 결국 불만이 쌓이잖아. 불만이 터지면 부부싸움이나 하고 나는 그래서 애당초 그런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반 결혼하고 싶어. 나야 상관없는데 글쎄 그게 진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집안일이라는 게 여자가 더 잘하고 잘하니까 많이 하게 되잖아. 애를 낳아도 그렇고 에이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 이런 말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둘 다 계속 맞벌이 해야 하잖아. 그럼 둘 다 일하는데 가사 분담이나 육아도 반반하는 게 맞지. 나는 다 자신 있어. 저는 그 사람의 말에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당시 붓고 있던 적금을 포함해 1억이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하기도 했고 짠돌이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 저보다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요. 당시 싹싹 긁어서 6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반반 결혼하자고 하더니 일단 돈부터가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 1억 맞춰 올 수 있어. 그럼 자기랑 합쳐서 2억 가지고 신혼집이랑 다른 결혼 준비를 하자. 1억을 어떻게 맞춰 오려고? 설마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엄마한테 좀 빌리면 돼. 그리고 그건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 설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은행처럼 이자를 내놓으라고 하겠어?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내가 반반 결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자기보다 돈을 적게 들고 결혼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생각해. 우리 진짜 재미나게 잘 살자. 제가 단순했던 걸까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니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엄마한테 4천만 원을 빌려서 1억을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은 돈에 딱 맞춰 준비하기 힘들어 제 명의로 1억 정도 대출받아 20년도 넘은 9억 소형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소소하긴 했지만 그 돈 안에서 살림살이와 기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외동이다 보니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며 이것저것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런 부모님을 말렸어요.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 반반 결혼을 고집하는데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 반반 결혼이 아닌 게 되니 적어도 그 사람이 저희 부모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딸 시집 보내는 건데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고 빠듯한 돈의 신혼여행은 대만으로 4박 5일 짧게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게 우리 생각대로 척척 흘러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됐었는데요. 딱 한 가지 제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사이였죠.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지는 별다른 간섭이나 잔소리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집안의 막내거든요. 위로는 누나가 2명 있었는데 아들 낳으려고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고는 기대도 많다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들 괜히 신혼 즐긴다고 시간 끌지 말고 얼른 애부터 가져라. 너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잖아. 출산하려면 엄마 나이가 중요한데 너는 이미 늦었으니 꾸물거릴 시간이 없지 않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나는 한 3명 낳았으면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늙어서야 하나라도 제대로 낳을 수 있나 몰라. 라며 은근 막말을 하셨는데 저도 사람이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어른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으면 저런 말씀도 안 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넘겼는데 하나 넘긴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문제는 곧이어 또 터졌어요. 그때는 집들이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현재 통영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십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저희 신혼집과 같은 서울이었는데 집들이 날짜가 문제였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일정에 2집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바쁠 때라고 하시면서 그럼 다음 달 첫째 주주말로 하자라고 하셨고 저희 친정은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하셔서 시어머님이 좋다고 하신 날짜보다 2주 전에 하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결혼시켜 놓고 허전했는데 자주 놀러 오고 싶다면서 저희 아빠가 그놈한테
비싼 명품 지갑도 사주시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집들이를 마쳤죠. 지역이 가까우니 주무시고 갈 필요도 없으셨고,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날에는 시집간 두 형님네 식구까지 함께 오셔서 집안이 사람으로 꽉 찼는데요. 모처럼 시어머님이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라서 남편도 두 형님도 표정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래도 시어머니시니 2주 전 저희 가족 집들이 때보다 더 많은 음식과 좋은 걸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 드디어 내가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 푸짐한 집들이 하는구나. 뭐료?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좋아요, 어머니. 그래. 근데 내 친정 식구들 집들이는 언제 하니? 아, 저희 부모님은 지지난주에 왔다 가셨어요. 뭐? 지지난주? 그럼 친정 식구들 집들이는 이미 했다는 거냐? 시어머님은 한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시더니 정색까지 하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점점 흥분하는 듯 목과 귀까지 빨개지시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네가 개념이 없냐? 아무리 친정 부모가 서울에 살아서 시간이 널널하다고 해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시댁이 먼저지. 어떻게 내 친정 부모를 먼저 불러서 집들이를 할 수가 있어? 여긴 내 아들 집인데.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솔직히 이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나는 너들 결혼할 때 돈 4천만 원 해줬다. 근데 너네 부모는 10원 하나 보태지 않았잖아. 그럼 당연히 집들이는 우리 식구가 먼저지. 넌 도움은 나한테 받고 베푸는 건 내 부모야? 이 무슨 고양이가 멍멍한다는 소리야? 어머니,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희 반반 결혼이고 제가 1억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가 돈 부족해서 어머님한테 빌린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외동이라 뭐라도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황당하죠. 황당하긴 개뿔. 그럼 내가 보태준 걸 보태줬다고 하지 뭐라고? 아니, 에휴, 아주 웃기지도 않아. 다음부터는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고 너네 부모 챙겨, 알겠니? 저는 불같이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 누구든 놀라잖아요. 게다가 옆에 있던 형님들은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저를 가자미 눈으로 쳐다보는데 정말이지 수치스러웠어요. 떳떳할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저 혼자 모은 돈으로 충분해서 당당하게 결혼한 건데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결혼할 때 부모 도움 일도 못 받은 없는 사람 취급을 했는데 그때는 억울해서 손까지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술이 부족해 술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남편이 돌아왔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제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자 시어머니한테 찰싹부터 달래기 시작했는데요. 아유, 박 여사, 기분 좋게 아들 집들이 와서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라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내가 갚을 건데. 엄마, 참, 됐어. 무슨 자식 결혼할 때 도와주고 돈을 돌려받니? 그냥 난 너한테 돈 해준다고 생각하고 준 거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하겠어? 그래,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모르지. 우리 결혼할 때는 1,000만 원 혼수해주면서도 손 벌벌 떨었는데 아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럽지. 뭐야, 기집애들이 돈 1,000만 원씩 해줬으면 많이 해줬지 뭘 그래. 아유, 속 시끄러워. 시어머니는 그렇게 속이 탄다며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도 찔끔 나왔는데 이제 막 결혼해서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다 보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그러니 괜히 남편한테 모든 원망의 화살이 다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기분 나쁘다며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둘째 형님 집으로 가셨어요. 그날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됐어요. 자기는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을 했길래 어머님이 저러죠? 이럴 거면 반반 결혼 타령을 하지 말았어야지. 각자 1억씩 하자고. 자기가 부족한 거 빌려서 채워온 거잖아. 그야 그렇지만 엄마가 자기는 그냥 우리 결혼하는데 보태준다는 마음으로 하셨다는데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갚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아닌가? 우리? 왜 우리야? 그건 자기한테 해당되는 일이지. 이럴 거면 왜 반반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 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반반 결혼했다고 으스대면서 말하고 다니잖아. 근데 어머님이 저러시면 우리가 반반 결혼한 게 맞아? 이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뭘 또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 어찌됐든 나는 1억 채워왔고 우리 엄마는 빌려준 돈 안 받는 대신 자기가 돈 보태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 자기 원래 이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어? 그니까 감사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일이잖아. 근데 어머님은 당신이 돈 해줬다고 나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거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은 왜 무시하는 건데 언제 또 무시를 했다고? 그냥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솔직히 우리 엄마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허락 안 하고 싶었는데 그거 참고 허락해줬으니 그만큼 자기한테 대접받고 싶은 거야. 저는 처음엔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는 남편놈 말에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서로 원해서 한 결혼인데 왜 제가 저딴 말을 들어야 하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화가 잔뜩 난 저한테 그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면 안 돼? 그래도 시어머니, 아니 장모님 같은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살고 있는데 모처럼 얼굴 봤을 때는 자기도 며느리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한테 신경 좀 써. 내가 받았든 우리가 받았든 결국 우리 엄마 돈 4천만 원 받은 건 팩트고 장인 장모님은 한 푼도 해주지 않았으니 그럼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까지 이럴 거야? 자기가 먼저 돈 빌려서 1억 채워온다고 하고 빌려온 사람은 자기. 그 감사 인사는 왜 내가 해야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6천만 원씩 내놓고 시작하자고 했어야지. 가오는 자기 혼자 다 잡고 이게 뭔데? 저는 남편까지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각방을 쓸 만큼 저희는 대판 싸웠고 아무래도 서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 저도 그 사람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게 맞는 건지 자꾸만 화가 올라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초반에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시어머님은 앞으로도 계속 4천만 원 해줬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할 거냐고 저한테 갑질할 것 같았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은 딸 시집 보내면서 한 푼도 안 해준 능력 없는 부모 취급을 할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이혼 서류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정해서 남편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내 건 다 적었으니 자기 거 다 적는 대로 법원에 내면 돼.
자기야, 왜 그래? 진짜 왜긴. 나도 억울하니까 그렇지.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님, 자기가 반반 결혼하는데 돈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제대로 얘기한 거 맞아?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거기에 자기까지 나더러 감사하게 생각하라니. 이럴 거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말 실수했고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한테도 앞으로 말 조심하라고.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럼 되잖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타령이냐? 나는 그냥 서로 부모한테 잘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뿐인데, 다르고, 다른데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내가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 자기가 먼저 반반 결혼하자고 해놓고. 알았어. 우리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지난번 같은 일 안 생기게 할게. 약속해. 그 사람은 제가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한테 기분 풀라고 하는데 기분이라는 게 풀려야 풀리는 거지. 억지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며칠 정도 그 여운이 계속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그렇게 보내놓고도 전화 한 통이 없다고 불만을 쌓아두고 계셨다고요. 결국 당신도 터져서 저한테 왜 전화 한 통이 없냐고 따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는 어째 어른이 말을 해도 대꾸도 없냐? 너는 내가 통영까지 잘 내려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무리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 애가 왜 이렇게 뻣뻣해? 너네 부모한테도 그러냐? 말 좀 해봐. 성질 급한 년. 어머님,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듣고 제가 무슨 기분으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하이고, 이젠 나더러 하다하다. 늙은이가 며느리 눈치라도 보라는 거냐? 며느리가 당연히 시어머니 안부를 묻고 챙기는 거지.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그걸 안 한다고? 네. 어머니 아들도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안 하는데 제가 기분도 나쁜 마당에 왜 어머니 안부까지 챙겨야 해요? 저는요, 솔직히 억울해요. 제가 시집 오면서 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저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 가셔서 이혼까지도 생각했어요. 뭐야, 이혼.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뭐 없는 소리를 했냐?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네. 그리고 어느 집 사위가 처가에 안부 전화를 해. 사위는 100년 손님이야. 넌 배울 만큼 배웠다는 애가 그것도 모르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키지도 않은 거 결혼시켰더니 애가 아주 별소리를 다 듣네. 나 때문에 이혼을 생각을 해? 너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너네 부모는 널 어떻게 키운 거니? 지금도 보세요. 왜 불똥이 저희 부모님한테 튀어요? 그럼 앞으로 창석 씨가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냐고 따지면 될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라도 끝장을 보고 싶어서 할 말 다 했어요. 얼굴 보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전화로 하는 건데 못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혈압만 잔뜩 오른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뒤에 몇 번 더 전화가 걸려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안 받으면 당신 아들한테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서로 기싸움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막상 첫 단추부터 망했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지만 조금씩 편해지더군요. 잘 보이려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먼 시댁을 가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그 점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 결혼 생활은 자리가 잡혀갔죠. 반반 좋아하는 남편과 가사 일도 반반씩 나눠서 하고 돈 관리도 반반씩 공평하게 하니 정작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믿었던 남편과의 관계도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부터는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는 정말 더러운 꼴 많이 봤는데요. 제가 휴직 중엔 돈을 못 번다고 이 인간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자기야, 나 어제 모유 수유하느라 한숨도 못 잤는데 자기가 아기 옷 세탁이랑 집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지금 나더러 자기 일을 하라고? 싫어. 나는 밖에서 돈도 버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하냐?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놀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애 때문에 힘들어서 부탁하는 거잖아. 부탁이고 뭐고 난 뭐든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 지금 회사도 안 가고 돈도 못 버는데 집에서 살림이라도 전담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까지 끌어들여? 자기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애는 뭐 나 혼자 낳았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신생아 옆에 끼고 24시간 보는 게 편한지,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한지, 언제는 육아도 자신 있다며? 그야 자기가 육아 휴직 안 했을 때 일이고, 지금은 아니잖아. 그럼 자기도 밖에서 못 버는 만큼 집안일을 더 해야지. 나는 뭐든 공평한 게 좋아. 손해보는 거 싫다고. 저는 저놈의 손해보는 게 싫다는 말에 속에서 불이 나서 아기 똥 기저귀를 그 사람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다른 남자애도 아니고 지애를 낳아서 키우느라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와이프한테 저게 할 소리니까. 이럴 거면 애당초에는 낳지 말자고 했어야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 놈도 제 나이가 많다며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한다고 성화를 부려. 저도 서둘러 아이를 가졌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 알았으면 저도 그냥 애 안 낳고 편하게 뭐든 반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왕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시어머니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물론 그 뒤로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 당신이 맨날 노래 부르던 아들, 손자를 제가 낳았는데 아기 내복 하나 딸랑 사서 오셔서 산부인과에서 아기 얼굴 보고 가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한테 아기 사진만 보내라고 문자만 하실 뿐 제가 혼자 힘들 거라는 건 안중에도 없으셨는데 그쯤 되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호구처럼 느껴졌어요. 다행히 친정이 그리 멀지 않아 친정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며 저를 도와주긴 하셨지만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죠. 거기에 저희 엄마도 사위한테 서운함을 많이 느꼈는데 딸 엄마라면 그렇잖아요. 사위가 자기 딸을 위해주고 말이 나오기 전에 챙겨주고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그 사람 이야기할 때는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누구 하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산 게 가산점이 되었는지 저희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쯤 그렇게 바라던 청약에 당첨되었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시세가 많이 올라 1억 정도는 벌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계산에 그 차입금으로 그 집에 묶여있던 대출을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내심 좋았는데요. 9억이지만 위치가 좋았던 점과 여러 동네 호재로 저희가 운이 좋았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왜 그리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지 2년이 20년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새 아파트에 이사가는 기념으로 집에 여러 가전제품을 바꿔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됐다고 거절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보라고 친정에서 해주시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젠 마음이 달라진 건지 남편 놈도 좋아하더군요. 새 집에 가면 어울리는 새 살림을 들여놔야 이사가는 기분이 나올 것 같다며 혼자 좋아 죽는데 저는 유치한 거 알지만 그런 남편 옆에서 공치사를 엄청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A씨, 이제 그만. 주제가 뭘 알아. 장인 장모님 덕에 새 가전제품 챙기는 거 다 안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아닌데 뭘 벌써부터 생색이야. 아파트 이사 갈 때 사주신다며. 왜 자기랑 자기 엄마는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계속 딴지 걸었잖아. 자기들은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아, 그때 가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꼭 해라. 진짜 집요하다. 알았어. 내가 어련히 잘할까. 이렇게 말해놓고 말 바꾸기만 해봐. 나 TV 제일 크고 비싼 걸로 고를 거야. 남편이란 놈은 언제 자기가 반반거리고 공평한 거 좋아했냐는 듯 공짜 밝히는 그런 찌질한 인간이 되었어요. 저 때 감사 인사 꼭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원래 자기가 하기로 한 집안일도 안 하려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이돌 지나고 복직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도 남편 놈은 집안일과 육아를 계속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나도 나가서 똑같이 돈 버는데 집안일이랑 육아를 분담하지 않냐고 따져 물으니 이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야 생각해봐. 내가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훨씬 시간도 짧고 자기 마음에도 들잖아. 내가 해봤자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시간만 오래 걸릴 텐데 그럼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해? 나 참 기가 막혀서 언제는 뭐든 반반씩 하자며 가사랑 육아 자신 있다며? 그야 그때는 다 쉬운 줄 알았지. 근데 애도 엄마만 찾지.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지. 이건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각자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묻겠는데 자기가 잘하는 일은 뭐야? 막말로 월급도 내가 더 많이 받잖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그럼 내가 무능해. 나도 어디 나가서 빠지지 않아. 나보다 연봉 좀 높다고 잘난 척하냐? 아니, 각자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없잖아. 그럼 나만 다 해? 아니, 또 말을 그렇게 하냐? 알았어. 정말 더럽고 치사하네. 제가 더럽고 치사하네요. 저는 저런 말을 하는 놈이 더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저희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전화해서 저한테 자기가 저희 결혼할 때 해준 4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네? 그때 어머니가 뭘 갚고 그냥 해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야 그때는 너들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고 너들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도 많이 올랐다며. 이게 다 내가 해준 돈 때문인 건 알고 있는 거지? 그만큼 내 덕을 봤으면 너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다시 돌려줘야지. 내가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을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니 자기가 우리 결혼할 때 돈 해준 거라고 있는 대로 생색을 내놓고 이젠 자기 덕볼 만큼 봤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그리고 듣다 저도 배알이 꼬여
그 돈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돈 돌려드리겠다고 계좌번호 여쭤보니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예, 내가 그냥 해본 소리지. 설마 진짜 내가 그 돈을 받으려고 그랬겠니? 네가 하도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니까 엎드려 절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해본 거다라고 하시는데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약이 올라서 아니라고 저는 진짜 돌려드리고 싶다고 더 바락바락 됐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됐다. 이건 뭐 아주 죽자고 덤비는구나. 아휴, 내 팔자야. 너 돈 보내기만 해봐.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야말로 약이 바짝 올랐어요. 가뜩이나 180도 태도가 바뀐 자기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인데 시어머니까지 저러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더욱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제가 일이 늦어져 어린이집 픽업을 부탁하니 그걸 왜 내가 해? 장모님 계시잖아. 다른 집들 보니까 다 장모님이 손주 손녀 픽업해서 딸 퇴근할 때까지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던데 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니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빠가 있는데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해야 하냐고 한 소리를 했더니 원래가 그렇다고 하는데 세상에 원래가 어디 있나요? 아니, 누가 보면 저보다 3살이 어린 게 아니라 고리타분한 게 남편이 13살 많은 줄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그 인간이 저한테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을 강요하는데 그 뒤부터는 어지간하면 말도 섞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결혼한 여자들이 왜 애 때문에 살지, 애 없으면 진작에 이혼했다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딱 그런 경우였죠. 그때까지 저도 애한테는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니 실망할 것도 없고 나름대로 살만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새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입주 날짜가 정해졌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걸핏하면 그 집 가서 있다 오곤 했다니까요. 물론 그러면서 하자 점검도 꼼꼼히 했고 이곳저곳 치수, 가구와 가전들 배치까지 철저하게 구상하며 입주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시어머니도 새 아파트가 궁금하셨는지 저희 새 아파트에 구경 오고 싶다고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시어머니와 묵었던 감정도 풀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좋은 일이 앞에 있으니 너그러워진다. 이참에 저도 시어머니에게 점수라는 걸 따고 싶더군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이곳저곳 구경하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셨는데요. 그때는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살아 이런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자리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이래서 아파트 하는 거구나. 전에 집에 비하면 아주 호텔이야. 주변 시설도 좋고 밖에 풍경도 좋고 어쩜 방들도 이렇게 넓게 빠졌니? 특히 안방이 정말 넓고 좋다. 화장실도 좁지 않고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으니 더 괜찮아 보이네. 근데 여긴 냉장고 자리가 2개네. 너네 냉장고 하나밖에 없지 않니? 아, 그건 저희 엄마가 김치 냉장고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주시는 김에 일반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세트로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나란히 놨을 때 예쁘다고 하셔서 일반 냉장고도 바꾸려고요. 저는 일부러 친정에서 냉장고 해주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님도 집 이사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나 살짝 기대도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거실에 놓을 소파 하나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벗어나 뭐하러 멀쩡한 걸 바꿔? 요즘 냉장고 비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 냉장고 여기다 넣자. 나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거나 다름없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냉장고는 어머님이 쓰셔야죠. 그걸 저희 주시면 어머니는 어쩌시려고요?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결혼 전에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가전들 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는 벌써 TV에 달라고 모델명까지 알아왔는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뭐, 그놈이 그랬어? 아유, 너무 죄송하네. 요즘 가전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러게 너네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줘서 미안하긴 하셨나 보다. 그래도 그거 다 해봤자 4천만 원은 안 되지. 그놈의 4천만 원. 저는 언제고 그 돈 갚아버리고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속으로 당신이 해준 돈으로 저희가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마치 자기가 살 집을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집을 보고 이 창문, 저 창문 하셨는데 좋게 마음먹었던 제 마음도 슬며시 돌아서더라고요. 잘해드리면 뭐해요. 돌아오는 게 없는걸요. 아무튼 그날은 정말 집 구경이 목적이었는지 바로 통영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원래 처음 마음은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 기분이 나빠져 그 말이 쏙 들어갔죠. 그리고 새 집에 가서는 남편과도 꼬였던 마음을 풀고 잘 지내려 노력할 생각이었는데요. 만약 남편이 계속 저렇게 비협조적인 데다 이기적으로 군다면 그때는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 것과 별개로 정말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새 아파트 이사 간다며 자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인간은 지 능력을 멋대로 과대평가하면서 주변에 허세를 부리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부터는 이사 준비한다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주말이면 필요한 것들 사러 여기저기 다녔고 입주 전에 청소며 미리 오는 가구들 받아 놓는 것까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할 말이 있다며 통영에 내려오라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내심 저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일부러 내려오라고 하시는 건가 싶어 아이를 데리고 그 먼 통영까지 내려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들은 말은 기절초풍할 말이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힘들었지. 나도 왔다 갔다 해보니 통영이 멀긴 해. 그리고 내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니 은우 엄마 네가 참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 아직 애도 어린데 일하랴, 애 키우랴. 네가 정신이 없지. 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애 봐줄 사람이 집에 있으면 네가 좀 편하지 싶다. 나도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고 이참에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아들 집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뭘 그렇게 놀라냐? 홀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힘들면 당연히 아들한테 기대는 거지.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나더러 힘들어도 혼자 살다 죽으라고?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한테 돈 해줬냐? 아니 막말로 네가 시집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네가 이뻐서 참고 봐줬겠어? 그리고 꼭 나쁘게만 볼 것도 없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살림이라든가 해봐주는 거 다 해줄 텐데 내 입장에서도 좋지.
마음 편하게 회사만 다니면 될 텐데. 너들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웠다면서. 너 일, 내 일 따지느라 둘이 박 터진다고 하던데. 저 말은 또 누구한테 들으신 건지.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합가 희망 선언에 없던 혈압이 쭉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인간이 시어머니 말에 활짝 웃으며 저한테 잘 됐네. 자기 맨날 힘들다고 앓는 소리 했는데 이참에 엄마랑 같이 살면 다 해결이네. 자기가 그랬잖아. 장모님 신세 지는 거 싫다고. 엄마 잘 생각했다 라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왜 내 발로 여기까지 내려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빙빙 돌려 말하면 피곤해진다 생각에 절대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는데 이 인간이 저더러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도 내가 이참에 너랑 같이 살면서 너한테 가르칠 것이 많다. 가만 보면 너는 뭐가 먼저고 뭘 위하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심으로 소름 돋았네요. 저 말 때문에라도 더욱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강력하게 말했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싫어요.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에 적응했고 이제 와서 불편하게 시집살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시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 거동하기 힘드시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은 싫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왔어요. 거기 계속 있어 봤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좋은 생각이라 며 호들갑 떠는 남편 놈도 꼴 보기 싫었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저희는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대판 싸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저더러 윤리도 안 배운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요. 사위는 원래 처가에 가서도 대접받고 어려운 사람이야. 원래가 그래. 아마 장인 장모님이 더 싫다고 하실걸. 근데 며느리는 아니잖아. 며느리는 시집 오면 그 집 사람 되는 거고 시부모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누가 그래? 며느리는 뭐 사람 아니야? 자기 말 들으면 여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자기는 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는 건데?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으면 남도 똑같은 거야. 아니, 결혼 전에는 공평하고 평등한 거 따지는 사람 아니었어? 그야 결혼 전 얘기고 내가 살아보니 결혼이라는 게 공평하고 평등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 여자 역할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대신하니? 아무튼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싫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왜 해? 저는 끝까지 싫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실망했다며 저와 말도 섞지 않고 저를 아주 공기 취급하며 본체 만체 했는데요. 그렇게 이삿날 당일이 되었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 이사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저는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각방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남편 방을 안방과 제일 먼 방으로 빼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와 둘이 있을 테니 안방을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삿날 아침부터 시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사 당일 기분 나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받아봤자 좋은 소리 하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사 다 끝내고 전화드릴 생각이었는데 한참 밀려 들어오는 짐들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집 현관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았죠.
이사 날 아침부터 찾아오실 줄이야. 굳이 새 집에 드리고 싶지도 않았죠.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를 얄미워 죽겠다는 눈으로 노려보셨는데 이윽고 전혀 다른 얼굴로 이삿짐 나르는 분들에게 바카스 한 병을 돌리며 잘 부탁드린다고 전에 없던 상냥한 미소로 인사를 하고 다니셨어요. 정말 황당했죠. 그리고 그것도 잠시, 곧이어 제가 구상해 놓았던 물건들 배치에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당혹감이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저기 안방에 들어간 짐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저기 끝방으로 옮겨주세요. 안방에는 들어올 짐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서둘러 짐 좀 빼주세요. 네? 기껏 다 옮겨놓은 짐을 다시 빼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희도 시간이 금인데 미안해요. 우리가 사전 합의를 못 봐서 내가 돈은 더 넉넉히 챙겨 드릴 테니 그거 다 빼주시고 도착하는 짐도 좀 올려줘요. 저기 잠깐만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왜 안방 물건을 어머니 마음대로 빼는데? 그리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설마 어머니 짐이 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왜 아니겠니? 당연히 내 짐이 오는 거지. 내가 여기 안방 써. 아무래도 집안 어른이 안방을 쓰는 게 맞잖아. 내가 애도 봐야 하는데. 어머니, 시끄러워. 나는 이미 여기 산다고 말했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내 문제다. 너도 양심 있어야지. 여기 내 아들 집이기도 해. 그리고 내 돈 4천만 원 들어갔잖아. 나도 여기 살 자격 있다 이 말이야. 자격이 정말 사골도 아니고 징글징글하네요. 알겠어요. 당장 그 4천만 원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 그 돈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논리라면 어머님이 돈 해주신 게 맞다고 하지만 어머님 아들이 먼저 각자 1억씩 갖고 오자고 해서 저는 모은 돈 1억 가지고 왔고 어머님 아들이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온 거죠. 어머님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아들 자존심 상할까 돈 채워주신 거면서 왜 지금은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받은 사람 취급을 하시죠? 얘가 또 그 소리야.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준 돈이 없던 게 되는 거야? 저는 만약에 어머님이 이러실 거 알았으면 됐다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6천만 원만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뭐든 공평하게 하자고 하더니 이게 뭐예요? 어머님은 어머니대로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시고 어머니 아들은 지가 말한 것들 지키지도 않고 이리 빤질 저리 빤질 이기적으로 구는데 오늘도 보세요.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저랑 일할 거 아니까 미리 내뺐잖아요. 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안방 내어 드릴 줄 아셨어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빡이 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삿짐 옮기시는 분들이 다 듣고 구경하고 계셨죠. 그리고 일부 오지랖 넓은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한마디씩 말을 보태기도 하셨는데요. 세상에나 그런 거 완전 사기 결혼이니 여자 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지 하며 제 편을 들어주자 시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 사람들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이 바닥 어른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집 가정사 끼어들지 말아요. 예? 시집 와서 지금까지 지할 도리도 안 한 날라리 며느리였던 거 차린 적 없고 안부 전화도 잘 안 했다고 아까도 나한테 바락바락 하는 거 봤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 결혼이라니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그 따지고 그럽니까? 지들끼리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면 고마운 거죠. 그럼 사모님네 대가들은 처가에 그렇게 잘해요? 장모 생신상도 차려주고 안부 전화도 하고 나 참 남자랑 여자가 같아요. 나도 딸이 있지만 사위가 차려주는 생일상 불편해서 싫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뭐가 달라요? 내가 보기엔 며느리가 지금 제일 불쌍하네. 이렇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안방 내놓으라는 경우는 일하면서 처음 봐요. 뭐예요? 사람들이 돈 받고 일이나 할 것이지 무슨 참견이야. 저는 시어머니와 이사센터 직원분들이 다투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저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남편 놈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고 곧 어머니 계좌에 바로 4천만 원 쏴 드렸네요. 잔금 치르는 날이라 이체 한도를 높여놔서 번거롭게 은행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 핸드폰에서 요란스럽게 알람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셨는데요. 저는 꿈쩍하지 않고 말했어요. 돈 입금된 거 확인하셨죠? 정확히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저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고 여기 사실 자격도 없으세요. 저 싸가지하고는 너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 돈 딱 보내면 다야? 다는 아니죠. 앞으로 시시콜콜 따질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도 다 법원에서 알아서 따져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그만 보시고 어머님 아들 데리고 가세요. 이 집 명의 대출 때문에 제 앞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재산 분할 아주 정확하게 해서 나눌 거니까 그것도 염려 마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더 많이 버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 이제 그만 억울해 하시고 기다렸다가 아드님 오시면 같이 가세요. 뭐야?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보면 몰라요. 이제 이혼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저 정말 많이 참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참고 산 제가 등신 같네요. 제가 뭐가 쉬워서 이딴 취급을 받고 살죠? 다른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보다 능력이 좋으면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좀 이상해요. 저는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사람 있는 데서 할 말 다 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주방짐 옮겨주시는 이모님이 박수를 쳤고 시어머니는 자기 분의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박차고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 뒤에 대고 저는 소리쳤네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드님 데려가셔야 하고요. 그러자 몇 분 되지 않아 밖에서 자기 엄마를 만났는지 남편 놈이 잔뜩 화가 나서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지. 나 이제 더는 너랑 안 살아. 그동안 얼마나 더럽고 치사했던가. 반반 결혼 좋아하네. 너는 반의 반도 못했어. 나 네가 받아온 4천만 원 돌려드렸거든. 어머님한테 쏴드린 건데 너 좋아하는 계산 잘해봐.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합의 이혼 안 할 거지. 나 내일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준비할 거야. 그러니 너도 준비해. 애는 두고 내 엄마 따라가면 되겠다.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할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난 누구처럼 딴소리 하지 않거든. 애는 능력 더 있는 내가 키울 거고 너는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나 낼 생각해. 위자료도 야무지게 챙길 거니까 알고 있고. 저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짐이든 캐리어 2개를 던져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자기가 왜 나가냐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캐리어 2개를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자기 짐 가지러 그 인간이 따라 나갔고 저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죠. 보조키도 잠그고 디지털 도어락 다 확실히 잠가서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쿵쾅쿵쾅 문 두드렸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사센터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들어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거 계속하세요.
그리고 팁은 제가 하겠다며 오늘 너무 죄송하다고 이사 심부름 돌려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도리어 저한테 파이팅 하시며 사다리차 타고 돌아가셨는데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남도 이렇게 알아주는데 그동안 왜 바보같이 참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독을 잔뜩 품었고 그 뒤 법정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남편 놈은 어떡하든 저와 합의해 이혼 소송을 취소하려고 매일 제 회사에 찾아와 그야말로 싹싹 빌더라고요. 악어의 눈물이죠. 계산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저랑 헤어지면 지가 손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바보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원 말을 달달 볶았는지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도 전하며 문자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용도 참 가관이더군요. 어떤 날은 쏘아붙이듯 화를 내고 또 어떤 날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이혼 소송 취하하면 앞으로 합가하자는 말 절대 꺼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 믿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저와 제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정확하게 양육비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친정으로 가셨더군요. 제발 저 좀 말려달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한테 모든 정황을 들은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너 잘 만났다 하시며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시고 그동안 참았던 거 다 쏟아냈다고 하는데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를 말렸대요. 아무튼 그렇게 오래도록 합의가 되지 않아 시간을 끌던 중 드디어 남편 놈한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를 매달 150만 원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1차 소송이 끝이 났는데 그놈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바람에 소송이 더 길어졌어요. 그렇게 무려 1년이란 시간이 걸려 저는 지금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아이는 생각보다 아빠도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아빠가 그리울 만큼 그 인간이 아이를 봐줬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참 못마땅하고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며 잘 챙겨주시는데요. 그 덕에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회사 잘 다니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사도 가지 않아도 돼서 그 아파트에서 아이와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인간만 그렇게 싫다는 손해보고 제 엄마랑 살게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통영집이랑 가게를 정리한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나 보더군요. 그리고 재산 분할해서 가져간 돈도 있는데 사실 그 돈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4천만 원이랑 위자료, 양육비 이 시급으로 거의 제가 다 챙겨서 돌려줄 금액도 별로 없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너무 고소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릴 만큼 곱씹으며 회사 일로 짜증날 때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놈 소개해줬던 회사 선배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도 쿨하게 이해해드렸어요. 그 선배가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젠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저이기에 남은 인생은 그동안 힘들게 한 장애물 다 치워버렸으니 인생의 고속도로 달리듯 앞으로도 쭉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한 영원히 그 사람들과
상종하는 일은 없길 바라고 있는데요. 아들이 그 사람들 닮지 않고 뭐가 진짜 현명한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가르치려고요. 부디 엄마의 이런 마음을 우리 아이가 알아주길 바라며 길었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글로 써보니 저 정말 이혼하기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조짐이 보였을 때 바로 이혼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꼭 저처럼 참고 살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만 놓고 생각해 보시길 감히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이 쉽더라고요. 그럼 모든 분들이 남편과 시댁 때문에 억울하지 않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